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글자가 나죠. 그래서 원래 읽으려면 정미연 그리고 갑진월 개묘일 정사시. 나는 여기에 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로 나와 있어요? 블랙 컬러로 나와 있죠? 블랙 컬러니까 난 뭘로 태어난가? 물로 태어났네요. 물로 태어났는데 이게 큰 물도 있고 작은 물도 있죠. 작은 물로 태어났고 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갖다가 음양과 오행을 배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 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양음 그랬더니 개수가 음이었어요. 그래서 음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은 작은 물로 태어났고 음이잖아요. 그럼 좀 여성스럽겠네. 야리야리하겠네. 겉은 남성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내면 성향이 어떻다고요? 여성적이다고요. 그러니까 막 나서서 이러기보다는 어때요?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양은 나서서 하죠. 남자니까, 그죠? 그리고 여자는 어떤가 좀 따라가죠. 그래서 나보고 대표를 하라 그러면 잘 못해. 나 부대표라든지, 뭐 총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어떠냐?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앞에 나가고 내가 따라 나가는 거. 아까 오행 소속도 하지만 수는 매우 지혜로워요.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고요. 개수일간들이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에 속해요. 물이 지혜를 나타내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죠. 물이 수 자체가 지혜를 나타내요. 그리고 밑에 여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냐면 이건 수이고 묘라고 하는 글자의 색깔은 뭐라고 되어 있죠? 딱 사주 보는 거 초록색이네. 초록색 목이네. 그러면 수색 목하는 스타일이죠. 뭔가 아낌없이 퍼주는 스타일이네. 내가 뭔가 누군가를 생하고 있잖아, 아랫사람. 내가 한 몸인 배우자도 생할 수 있고 배우자 같은 사람도 생할 수 있는 거죠. 나하고 한 몸이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한테는 어떨까? 내가 생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 무슨 기운이 많은가 이런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이 사주에서 없는 오행 이런 것들도 막 나와 있어요. 밑에서 보면 만세력에서 한 중간쯤 아래쪽으로 내고 이 천을 긴 만세력은 스크롤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전통 나이 대운수도 나오고 세운도 나오고 2024년 월운도 나오죠. 네, 스크롤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쯤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중간에 보면 방합 3합이 나오고 목 2, 화 3개, 토 2개, 금 0, 수 하나 이거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주는 금이 부족하네. 그죠? 네, 금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금에 해당한 그러니까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네. 끊고 맺고 자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뭐를 좀 보충해 주는 게 좋겠어요? 금을 좀 보충해 줘야 되겠죠? 이 사주한테 금이라고 하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가 금이에요. 이 사주는 공부해야 되는 팔자예요. 그래서 금이라는 오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오행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신약 사주입니다. 약해요. 약해서 뭔가 나 혼자 신약하죠. 이 사주가 목기운이 꽤 많아요. 목기운이 많아서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생각이죠. 무슨 생각? 창의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 호기심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보다는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그 생각이 좀 많아지면 우린 뭐라 그래요? 아니 엉뚱한 생각이 많아지면 우린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호기심 많은 아이들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라고. 4차원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 호기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창의적인 발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기운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신약해지잖아. 너무 가로하게 되죠.
그러면 이걸 적절한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을 어때요? 칼질을 해서 어떻습니까? 적절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이게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에요. 인성이 식상을 갖다 좀 쳐줘야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호기심 덩어리의 생각을 적절하게 했을 때는 어때요? 이 아이디어가 어떠냐면 적절해졌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써야 돼. 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 그냥 외로운 사주예요? 외롭지 않은 사주예요? 외로운 사주. 비경겁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비경겁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외로운 사주입니다. 지금 정격, 종격, 용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럼 비경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주야. 그래서 팔자가 외롭겠네 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잘 돌아다녀 라는 이야기도 하죠. 우리가 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살역마죠. 인사신에는 넓은 의미의 지살역마예요. 역마살입니다. 넓은 의미의. 진술충미는 넓은 의미의 묘고장이에요. 토들은 무언가를 전부 다 묻어버리는 역할을 하죠. 좌오묘유는 넓은 의미의 도화살. 그래서 넓은 의미의 도화살. 우리가 연지로서 어떻습니까? 12신사를 볼 수도 있고 일지로서 12신사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인사신해를 역마살로 그냥 통변해도 잘 맞습니다. 넓은 의미로 인사신해를 넓은 의미로 역마살로 통변해도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어떻을까? 내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먼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역마살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아세요? 원래 역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역마의 뜻. 해외 유학. 우편 배달. 역마는 우편 배달부예요. 그 파발마 아시죠? 네. 그걸 오늘날 뭐라 그러죠? 정보통신부. 예? 정보통신. 그래서 우리는 파발마, 빛보다 빠르게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 그게 IT죠? 그래서 나는 무슨 공부한다고? 인터넷 공부를 한다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역마를 사용해서 어떻다고 공부를 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격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격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 좀 쉽게 해석하자. 그냥 리딩해서 이런 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론 공부를 깊게 들어가다 보니 한마디도 못해. 용신이 그랬는데요. 말려놓으니 좋은데요. 그러고 나서 말을 못해. 그래서 어쩌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말문 여인은 직독직해를 좀 하자는데 제가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한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리고 이 경금이 사가 경금에서 장생지를 갖고 있어요. 이 장생지니까 이 공부는 매우 가치 있다는 공부예요. 힘을 받는 공부이고 꽤 괜찮은 공부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뜨면 우리가 천을기인 쓰십니까? 천을기인 쓰시죠? 네, 그래서 묘와 사라고 하는 천을기인이 있죠. 천을기인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절한 게 하나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하나 많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호사하면 게을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인이 돼서 날 도와주잖아. 그럼 내가 노력 안 해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인 역할을 해서 도와주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기인 역할을 날 도와주고 내가 게을러지면 팔자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편하죠. 우리가 원하는 팔자 아니야. 나는 게으르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서로 도와주려고 해서 나한테 서로 기인 역할을 해주겠대. 그래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좋은 건가요? 게을르고 남들이 다 해주니까 내가 노력 안 해도 되지. 그런데 나한테는 어때요? 그런 기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게 뭐야? 나의 노력으로. 얻는 거죠. 그쵸? 근데 다 애들한테 물어보죠. 요즘 애들한테. 너 노력으로 자수성가하여서 나갈래? 아니면 누가 기인들이 와서 너 게으르게 있어도 다 해주는 그런 삶을 살래? 다 파여줘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취를 할 때 기인의 도움보다는 어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오히려 많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기인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좀 게으르다는 이야기이고, 적어도 50%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근데 3개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 그래서 뭐 2개 정도, 절반 정도는. 그래서 따라서 이 사가 나한테 말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생되는 이 공부를 했을 때 나한테 이 공부가 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 중에 있는 병화가 기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는 사 중에 있는 병화는 정제죠. 네. 그 유명한 정제. 여러분 편제 좋아합니까? 정제가 좋습니까? 전 연금 받고 싶습니다. 왕창 들어오는 돈들은 리스크가 있고 불안정해서 싫고요. 꼬박꼬박 달달이 월세 같은 거나, 그죠? 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좀 안정감 있게 여러분 계획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어떻다고요? 정제의 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는 게, 예, 나한테는 상당히 이제, 예, 좋은 거죠. 오히려 경금이 천간에 떴으면 더 애로사항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 간목 때문에. 예, 진짜 건강 많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차라리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괜찮죠? 예. 그리고, 자, 불 속에 있는 금이죠. 네. 네? 불 속에 있는 금이고, 이 정사라고 하는 기둥 자체는 재성이죠. 저 편제, 정제 이런 거 쓰는 거 저는 별로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뭐 편제든 정제든 이사주는 재성을 갖고 있고 정계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약한 개수가 안 그래도 목으로부터 설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팔자는 아니죠. 계속 끊임없이 뭐 일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일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면 피곤해도 생각을 한다거나 공상이나 상상이나 잡생각, 근심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때요? 제극인 하죠. 재성은 제극인 하죠. 돈 많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잖아. 돈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하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재성이 있으면, 남자 사주에 재가 있으면 제극인을 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게 일반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론이 있죠. 그 사주의 개개별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재가 희용신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 여자친구 만나고 도서관에 자리 잡으러 다니죠. 여자친구가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재가 희용신에 해당될 경우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극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돈을 너무 많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너무 많이 벌면 학교 때려치웁니다. 다 학원 강사로 빠져요. 학원에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나중에 학교 중퇴하고 나서라도 학원 강사로 간다거나 막 이렇습니다. 항상 돈은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인은 공부라는, 자,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부, 인은 건강, 그리고 인은 수명이죠. 따라서 이 사주는 결국은 재성 안에 들어있는 경금을 써야 되는데, 이 화라고 하는 건 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때 늘 공부 방해가 건강이라고. 나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때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팔자죠. 그런데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사중의 경금이고, 또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부를 해야 되고, 멀리 다니는 공부를 해야 되죠. 돌아다니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운명이에요. 그걸 갖다 어때요?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편하게 공부할 팔자는 아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항상 어때요?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올 거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시험 기간에 또 뭐가 걸리는 거야? 감기 걸리는 거야. 그럴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단 왕상유수사 중에서 비겁과 인성의 세력과 일부 포태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포태법을 보고 얘기할 때 개수가 묘가 장생이거든요. 장생지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지가 강해요. 의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장생은 여러분 길하게 해석해 주세요. 양간 장생은 엄청나게 힘의 세기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양간 장생 있잖아요. 음간 장생은 그래도 약간 힘을 받아. 그래도 좀 길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음간장생은 포지션을 엄청나게 주세요.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다. 해석해 주시면 될 거예요. 갑진.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살기 쓰는 활동을 해야 된다. 살기 쓰는 일거리를 해야 된다.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거리, 칼질하는 일거리. 그래서 칼질의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의사, 의료, 수술하는, 그 다음에 법조계, 판검사, 칼 쓰는, 그 다음에 검경, 군인이죠. 정신과 의사도 칼질하죠. 우리 심리를 칼질하고, 운명을 칼질하고. 따라서 나는 어때요? 타고나기를 값진스러운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나는 진이라고 하는 이 백호대살, 진토라고 하는 게 난 친한 비경겁이 있어도 항상 비경겁하고 헤어질 팔자야. 왜냐하면 진에 비경겁들이 다 임묘돼. 그래서 그런 고독은 내 친구, 공부는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격국. 월지시장 간의 분기를 위주로 정한다. 그럼 뭐 진 이렇게 나오지만 격국 같으면 진, 을계, 무 이렇게 뜨잖아요. 을계, 무. 그러면 무토, 을목 다 투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가 힘의 세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을 대신에 갑이 떠 있죠. 그다음 원국에 목기운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기운이 많다고 해서 토기운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목기운하고 토기운 중에서 누가 더 강해?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토기운이 죽은 건 아니야. 토가 죽었다는 건 토가 전부 다 목화된다는 얘기예요. 진토가 미토하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정화까지 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진토가 토가 아니야. 전부 다 목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거기다 원령 자체가 진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주변에 사항들을 봐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이건 학술적으로 토냐 목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뭐 격국으로 본다면 그냥 이격 잡으면 됩니다. 상간격. 목이 많아지면 식신 더하기 상간은 상관하돼요. 정간 더하기 편간이 많아지면 어때요? 이게 편중되니까 편간화 되거든요. 일주는 나 자신을 해석하는 중심인자이다. 그럴 때 일주론 공망룡, 형충, 해압, 천을긴, 백호대살, 개강살들이 일주와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석해냅니다. 자, 개묘일주니까 천을긴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돕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공망은 진사공망이죠. 진사공망에서 의외로 이쪽 공부를 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사 닦는다고 그냥 도사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현실의 바탕을 두고 현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도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라고 하는 진사라고 하는 건 술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